안녕하세요. 언스페셜티 애주 여러분, 박상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리퍼의 예열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 센터포어 레시피 영상을 보신 분들은 엄청 익숙하실 거예요. 제가 매번 말하지만 드리퍼는 꼭 예열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중요성도 제 센터포어 레시피 안에 잘 녹아들어 있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번 시간 통해서 왜 그렇게 제가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지 제가 한번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드리퍼 케트를 예열을 하거나 온도를 맞추잖아요. 뭐 94도, 95도, 96도 등등 저희가 쓰는 레시피에 이제 온도를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데 온도 상승의 뜻은 그 뜻은 추출력의 상승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온도가 상승하며 추출력이 상승을 또 같이 하죠.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한 드리퍼는 물을 90도를 사용을 하고 한 드리퍼는 똑같은 레시피에 물 온도만 96도를 사용한다면 이 96도를 사용하는 레시피가 훨씬 더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열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똑같은 시간 내에 훨씬 더 많은 고형분들을 잘 추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저희가 수율도 증가를 하겠고 그리고 농도도 같이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추출이 과소 추출 나거나 아니면 과대 추출이 났을 때 먼저 입자나 다른 요소들을 바꾸는 것보다 온도로 먼저 잡아 보시려고 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이 덜 걸리고 그리고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거든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바로 슬러리 온도입니다. 이 슬러리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뜸을 시작했을 때 물과 입자들이 드리퍼 안에서 만났을 때 그 지금 온도를 표현하는 게 슬러리인데 투입하는 물이 95도지만 저희가 물이 입자들과 닿는 순간부터 95도에서 확 떨어지거든요. 지금 투입한 원두 입자 자체는 보통 20도에서 21도겠죠. 그러면서 95도, 96도에 물이 딱 맞닥뜨리면서 바로 저희 추출수의 온도는 확 내려가고 그러면 만약에 저희 슬러리 온도가 너무 확 내려간다면 저희가 추출을 할 때 물들이 열 에너지를 확 너무 잃기 때문에 추출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저희가 최대한 많은 긍정적인 고형분들을 많이 추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장이 생긴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뜸들이기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95도의 물을 맞춰서 붓는데 전 강의들을 보시면 제가 95도로 아니면 96도로 뜸을 들이는데 뜸 물을 붓는 순간부터 굉장히 많은 열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도가 그리고 올라갈수록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원활히 빠져나가고 그래서 뜸 시간 내에도 저희가 이산화탄소를 원활하게 빼주면서 고형분들을 뜸 시간 안에서도 굉장히 잘 추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 온도가 높을수록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추출되는 향미 그리고 산미 성분들을 조금 더 원활히 추출되고 우리가 농도와 수율을 높이는데 이 온도라는 요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슬러리 온도를 최대한 저희가 높일 수 있다면 훨씬 더 고운 입자보다 좀 더 굵은 입자를 사용하면서 미분의 양을 줄이고 그만큼 굵게 갈았음에도 높은 수율과 농도를 같이 가져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를 보시면 하류 V60의 추출 그래프인데 그 100초간 슬러리 온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그래프가 V60 세라믹의 슬러리의 온도고 파란색 그래프가 V60 플라스틱의 슬러리 온도입니다. 그래서 100초간 보시면 초반 거의 30초까지는 V60 플라스틱이 조금 더 온도를 더 높게 유지되는 걸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30초부터 거의 한 60초까지는 세라믹 V60의 슬러리 온도가 훨씬 좀 더 높은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60초 이후부터는 V60 플라스틱 슬러리가 조금 더 온도 유지력을 더 잘 보여주는 그래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초간 저희 슬러리 온도를 재보면 이거를 가장 높은 피크에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 온도를 100도로 올려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드리퍼를 충분히 예열을 해준다면 슬러리 온도를 최고 상태로 올려주면서 안정적인 추출과 그리고 원활한 고형물 추출 그리고 농도와 수율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러리 온도의 변수는 뭐가 있냐? 첫 번째는 드리퍼의 온도입니다. 그래서 드리퍼 예열은 제가 매번 계속 진짜 중요하다고 말하는 부분인데 린싱을 통해서 저희가 종이 맛을 없애준다고는 하지만 그 외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드리퍼의 온도를 최대한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뜸 수가 저희 입자들과 맞닿았을 때 열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처음 40초의 뜸이 그 40초 안에서 최대한 많은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그리고 물들이 고형분들을 쉽게 더 추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준비를 시켜주는 과정이 초반에 드리퍼의 예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출을 하면서 드리퍼를 봤을 때 가장 큰 히트 싱크는 바로 이 드리퍼에서 옵니다. 만약에 드리퍼가 미예열이 되어 있다면 드리퍼도 만약에 지금 21도다, 20도다 예열을 안 한 상태로 그렇게 본다면 저희의 뜬 물이 드리퍼에 닿자마자 바로 드리퍼한테 에너지가 다 뺏겨버립니다. 근데 저희는 이 열 에너지를 입자들한테 열 에너지를 전달을 해야 이산화탄소가 원활히 빠져나가고 추출도 원활히 이루어지는 건데 드리퍼한테 뺏겨버리면 추출 시간도 더 길게 가져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원치 않는 쓴맛이나 부정적인 맛도 같이 동반된다는 게 부정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드리퍼 재질인데요. 일단 드리퍼별, 예를 들어서 하리오도 플라스틱이 있고 글라스가 있고 그리고 세라믹이 있고 스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질별 보온성을 보자면 플라스틱이 온도 유지력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세라믹과 글라스, 그 다음에 보온성이 제일 안 좋은 게 스텐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열시켜 주신 다음에 높은 물 온도로 계속 유지를 시켜 주신다면 슬러리 온도가 피크를 치면서 굉장히 좋은 유지력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고 스텐 같은 경우에는 예열은 하기에는 굉장히 쉽지만 또 열을 손실하는데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V6 쓰실 때는 플라스틱이나 저는 세라믹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전자 같은 경우에도 슬러리 온도의 변수가 이제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주전자 안에 물을 채울 때 물을 이만큼 채우는 것과 그리고 물을 거의 꽉 채워서 물을 붓는 것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푸어링을 시작할수록 내부에서도 열이 진짜 손실이 되기 때문에 안에 있는 물 양이 많을수록 저희가 처음에 세팅한 물 온도가 굉장히 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브루잉을 하실 때 주전자 안에 물량을 그래도 최대한 좀 채워 놓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일관성 있는 추출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주전자 재질 그리고 두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전자를 선택을 하실 때 어떤 재질로 만들었는지 보통 다 스텐으로 만들어졌지만 두께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께가 두꺼울수록 열 보존력이 좋고 그리고 보통 무거운 애들은 더 보존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게 이제 이런 EKG가 무게로서는 가장 높거든요. 가장 무거운 드리퍼이기 때문에 한 번 보온이 되면 그래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물이 내부 안에서 유지가 된다는 점 그리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주전자를 하실 때 보온이 될 수 있는 보온 모드가 있는 주전자를 사용하시면 중간중간 시간이 빌 때 다시 주전자를 올려놓고 보온을 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추출을 진행할수록 안에 주전자에 있는 물이 온도가 저희가 특정 세팅한 값으로 추출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미지는 예열된 드리퍼와 그리고 미예열된 드리퍼를 제가 비교해서 열 화상 카메라로 제가 직접 찍은 건데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예열이 된 드리퍼입니다. 보시면 제일 뜨거운 부분이
하단 부분이 66도가 찍히고 있고 미예열된 드리퍼는 19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50도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뜸수가 들어가기 전에 66도와 뜸수가 들어가기 전에 19도면 당연히 미예열된 드리퍼가 훨씬 더 그 뜨거운 물이 드리퍼에 닿자마자 드리퍼한테 뺏깁니다. 그래서 그 열 에너지들이 손실이 많이 가는 거죠. 그 반면 예열이 충분히 된 드리퍼는 그 열 손실을 최소화하여서 저희 원두들이, 입자들이 물과 만났을 때 원활히 더 추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거는 추출이 끝나고 열 하선 카메라로 드리퍼의 온도를 재는 건데, 맨 왼쪽이 이제 예열된 드리퍼인데 보시면 찍힌 온도가 71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미예열 드리퍼는 추출이 끝나고 나서 56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거의 15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 뜻은 추출이 계속 쭉 진행되면서 이 예열된 드리퍼는 70도 이상의 보온력을, 어떻게 보면 드리퍼의 보온력을 갖고 있었고, 그렇다면 제가 계속 쭉 96도에 물을 붓고 있었을 때 그만큼 충분히 저희 열 에너지가, 물에서 생기는 열 에너지가 고형분들을 추출하는데 더 많이 사용됐다는 것이고, 그 뜻은 더 훨씬 더 높은 수율과 농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오른쪽에 미예열된 드리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주변 환경에 계속 열 에너지를 뺏겼기 때문에 같은 시간 안에 추출이 됐다 해도 분명히 예열된 드리퍼가 훨씬 높은 수율을 가져갈 수 있고, 그만큼 더 좋은 맛과 긍정적인 맛과 향을 추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가 이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플레이를 해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예열된 드리퍼의 추출 영상인데, 초반에 보시면 66도에서 시작하면서 제가 뜸수를 부었어요. 40g 부은 다음에 40초를 기다릴 건데 지금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66도로 시작했다가 제가 초반에 이제 96도에 물을 붓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 계속 열을 뺏기겠죠, 에너지를. 그래서 62도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제가 본격적으로 추출을 시작하고, 이게 이제 센터 푸어 레시피로 하는 건데 물을 한 140g까지 부어주고, 아직 62도로 되고 있죠, 온도가. 그래서 이제 센터 푸어를 시작하면서 아까 62도에서 64도로 올랐고 65도로 오르죠. 그러니까 센터 푸어라는 레시피 자체가 드리퍼 슬러리 온도를 최대한 높게 가져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드리퍼의 온도가 계속 68도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추출이 진행되는 동안 원래는 물 온도가 계속 빠져야 되는데, 이 레시피는 분등 방식과 레시피 설계 방식 때문에 오히려 물을 부을수록 여기 슬러리 온도가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70도, 71도로 맞추는 거를 볼 수 있는데, 2분 10초간의 추출 기간 동안 처음에는 66도로 시작해서 71도로 끝나는, 어떻게 보면 더 상승을 하는 거를 보실 수 있고, 그러면 저희가 농도와 수율을 쟀을 때 훨씬 더 높은 수율과 농도를 보실 수 있다는 게, 이게 이제 이 열 화상 카메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비디오 보시면 이 영상은 이제 미예열된 드리퍼를 똑같은 레시피로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를 눌러보시면 처음에는 19도로 시작을 합니다. 19도로 시작을 하고 저희가 뜸수를 부어주고, 그러면 지금 열이 어떻게 퍼지는지 보이시죠? 그래서 하단부터 위까지 이제 쫙 올라가는 거 볼 수 있는데, 뜸수를 96도를 부었지만 저희 이제 가장 중요한 하단 부분은 온도가 거의 미미하게 올라요. 18도에서 지금 이제 21도, 22도 이렇게 찍히는데, 그러면 그만큼 주변 환경이 계속 열 에너지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차 푸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유량이 많아지니까 이제 드리퍼 하단에도 온도가 올라가고, 지금 29도, 31도, 그리고 센터 푸어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34도, 40도,
그래서 이제 센터포를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올라가죠. 지금 이제 42도. 46도, 47도, 48도. 뭐 52도. 그리고 54도. 57도. 그리고 이제 푸어가 끝났고, 푸어가 끝나면서 조금씩 더 상승하시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0도에 맞추고 끝났어요. 아까 예열된 드리퍼는 71도까지 찍었는데, 지금 미예열 드리퍼는 19도로 시작해서 60도까지 밖에 못 올랐습니다. 이게 둘 다 추출 시간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는데, 지금 2분 15초간 예열된 드리퍼는 훨씬 더 높은 온도와 그리고 안정성을 가진 슬러리 온도에 물을 계속 투입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하고 맛이 좋은 결과물이 나왔고, 그리고 미예열 드리퍼 같은 경우에는 산미가 굉장히 좀 튀고 바디감이 좀 낮고 맛의 선명도가 좀 떨어지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실험을 한 10번을 이어서 해봤는데, 예열된 드리퍼, 같은 레시피, 같은 입자, 그냥 예열과 미예열 차이 10개를 연속으로 진행해봤을 때 예열 드리퍼가 평균 0.8%에서 1.2%의 수율이 더 높습니다. 더 높게 나오고, 그 뜻은 내가 똑같은 시간 내에 훨씬 더 많은 고형분들을 추출할 수 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수율을 올리고자 하면 입자를 더 곱게 가는 것보다 내가 드리퍼를 예열을 충분히 해주면 똑같은 레시피로도 훨씬 더 수율을 1% 이상씩이나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손쉽게 여러분들이 좀 더 일관성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손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변수인데요. 이 점은 미리 원두를 투입하기 전에 드리퍼를 충분히 예열해 주세요. 많은 물량을 써서 린싱과 함께 드리퍼 온도를 최대한 높여 주시고, 그러시고 난 후에 추출을 해보시면, 아, 내가 입자를 곱게 안 갈아도 수율이 훨씬 더 잘 나오는구나, 훨씬 더 내가 원하는 맛들이 긍정적인 맛들이 나오는 거나를 보실 수 있고, 보통 제가 하는 방식은 케틀이 있으시면 이런 하리오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같이 물을 끓이실 때 이런 식으로 물을 끓이시면 드리퍼 하단 내부에도 열이 전달이 되고, 드리퍼도 물도 뜨거워지면서 드리퍼도 같이 일석이조로 같이 따뜻해지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 이제 세라믹이나 유리를 쓰신 분들은, V6 쓰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칼리타도 됩니다. 칼리타도 또한 같이 예열이 가능하니까 어떤 드리퍼를 쓰시던 세라믹이나 스텐이나 유리를 쓰신 분은 이런 방식으로 하시고, 플라스틱은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녹을 수 있으니까 플라스틱은 충분한 뜨거운 물로 많이 린싱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미예열 그리고 예열된 드리퍼의 차이점을, 어떤 농도가, 어떤 수율이 나오고 맛의 차이는 어떤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열을 충분히 한 드리퍼를, V60 드리퍼를 사용해가지고 똑같은 레시피로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예열이 된 드리퍼고, 두 번째는 미예열된 V60로 추출을 했을 때 수율, 농도, 그리고 맛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예열이 돼가지고 지금 한 65도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물 온도는 지금 96도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가운데에 40g의 뜸수를 부어주고 40초를 똑같이 기다려줄 겁니다. 그리고 주전자는 다시 보온 모드로 해놓고, 그래서 지금 뜸수가 들어간 순간 여기 충분히 지금 예열이 됐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빼앗기는 열 손실이 훨씬 더 적다는 거죠. 그리고 주전자도 보온 모드로 해놨으니까 아직도 96도가 돼 있을 거고, 40초가 됐을 때 물을 140까지 큰 원형을 그려주면서 부어주고, 140도부터 센터 부어.
그래서 이 센터포 레시피를 여러분들이 많이 따라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수위를 유지시킴으로써 이 지금 슬러리의 온도를 지금 굉장히 지금 더 상승시켜주고 있는 거죠. 아까 만약에 66도로 시작을 했다면 지금쯤 계속 거의 뭐 68, 69, 70도로 71도로 도달을 하면서 제가 지금 전달하는 물의 열 에너지를 훨씬 더 입자들을 추출을 하는데, 커피 입자를 추출하는데, 고형물들을 추출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고형물들을 추출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더 고형물을 추출하려고, 더 많은 입자들을 추출하려고 입자를 좀 더 얇게 분쇄하는 것보다 이렇게 물 온도와 그리고 슬러리 온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 3초에 추출이 끝났습니다. 농도를 재보겠습니다. 충분히 섞어주고 2분 3초. 생각을 해보시면 2분 10초라는 시간이 좀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어차피 뜸도 40초 드리고 그럼 나머지 물 붓고 추출되는 시간은 굉장히 적어요. 뭐 1분 40초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 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효율성이라는 거를 생각 안 하시면 너무 추출 시간도 너무 길어질 수도 있고, 왜냐면 추출 시간은 계속 길어질수록 저희가 원치 않은 쓴맛과 그리고 부정적인 맛들이 같이 추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굉장히 질이 좋고 뭐 향미롭고 그리고 맛있는 원두를 브루잉할 때는 그 부정적인 것들을 최대한 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1분 40초 동안 내가 어떻게 제일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일단 농도를 213g 추출됐고 농도는 지금 1.37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종적으로 수율은 18.45 그리고 농도는 1.3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열이 충분히 된 드리퍼의 용도와 수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예열이 안 된 지금 상온에 있는 드리퍼를 사용해서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예열이 아예 안 된 드리퍼거든요. 그래서 만져보면 굉장히 차가워요. 그냥 지금 실온 상태고 원두 똑같이 16g 같은 세팅에 분쇄 세팅에 96도의 물을 부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타이머 시작해주고 가운데로 40g의 뜸수 다시 보온 모드를 해주고 지금 상태로는 지금 이 드리퍼 자체가 굉장히 차가운 편이다 보니까 96도의 물이 들어갔지만 뜸수가 들어갔지만 이게 대부분의 열 에너지가 지금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거나 아니면 커피 입자들에 침투를 해가지고 물이 고형분을 추출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지금 이 주변 환경에 뺏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추출 효율성이 좀 떨어지겠죠, 초반부터. 그래서 40초가 되면 아까 똑같이 140까지 큰 원형을 그려주면서 그리고 센터 부어. 어떻게 보면 지금 초반 그리고 중반 1분 될 때까지의 어떻게 보면 추출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초반에 대부분 70%에서 80%의 고형분들이 추출이 되는데 아까 비디오 영상에 보셨다시피 예열이 안 된 드리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19도 실온부터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런데 예열된 드리퍼를 보시면 초반부터 온도가 꽤 높기 때문에 온도가 70도까지 도달하는 것도 꽤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초반 어떻게 보면 1분 70초 정도가 지금 그 상태에서 내 슬러리 온도가 몇 도냐가 굉장히 고형분을 추출하는데 얼마큼 추출하고 얼마나 효율 있게 추출하는지가 결정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2분 3초 아까랑 완전 똑같은 추출 시간이 나왔고요. 몇 그램 나왔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13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샘플들을 잘 섞어주고 그래서 아까랑 추출 시간도 똑같고요. 그리고 추출된 커피 양도 똑같습니다.
오직 차이는 지금 드리퍼에 예열을 했느냐 안 했느냐거든요. 지금 보시면 1.29가 나왔습니다. 아까는 1.37이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까 예열된 드리퍼보다 대략 0.8, 0.08%의 TDS가 낮아졌고 수율 또한 17.51%로 수율이 거의 1%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맛은 어떤지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예열된 드리퍼, 그리고 방금 추출한 미예열, 두 개를 맛보는 순간 바로 확 차이가 나는데, 일단 미예열 드리퍼에서는 훨씬 더 산미가 강하고 향은 좋지만 약간 이제 커피를 삼키고 나서 제가 느껴지는 약간 부정적인 맛이 나와요. 좀 약간 떫은 느낌도 있고 약간 과소 추출된 느낌이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디감도 좀 가벼운 편이고요. 근데 예열된 드리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약간 좀 주시하고 이 약간 커피의 캐릭터인 약간 핵과류의 플레이버가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컵도 굉장히 좋아요. 네, 지금 미예열된 드리퍼는 그냥 뭔가 산미가 높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확실히 좀 더 식으면서 떫은 맛과 좀 약간 쓴맛이 같이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실험은 여러분들도 집에서 충분히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실험이거든요. 기존 레시피에 예열만 더 하세요. 드리퍼에 예열만 조금 더 하신 다음에 저처럼 똑같은 레시피로 똑같은 입자 세팅으로 해보신 다음에 굳이 굴절기가 없으셔도 맛적인 차이로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예열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지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